그래서 진짜 미술 교육에 대해서 뭐라 하시려면 그거 정도는 알고 뭐라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의 내용은 우리 선조들이 아이의 성장과 가정, 국가, 세계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고민의 내용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생 김정호입니다. 지금 제가 하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천식이 왔는데, 소리가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컨텐츠 촬영을 잠시 접어둘 생각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올린 영상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의 댓글이 뭐였냐면은 완전 최악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댓글이 저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게 주입식 교육이다 라고 단정 지어 버린다는 거죠. 특히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미술 교육 현업을 하시는 분들, 이 주입식 교육이 안 되려고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정의 구현했다, 혼자 속으로 통쾌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두는 모르는 소리예요. 그 그림이 나오기까지 어떤 자료를 활용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작품이 나오기까지에 대한 그 경과를 모르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댓글이 저만을 위한 제 견해가 담긴 콘텐츠에 대한 비판이라면 유튜브 기능 중에 댓글 숨기기 기능이 있어요. 그거 그냥 눌러버리면 그만인데, 제가 더욱 불쾌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수업은요, 아동 미술 처음 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정말 고심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떤 부분을 스스로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노력을 폄하하는 댓글이었기 때문에 전 이건 되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거는 철저히 변호할 거예요. 제가 일단 그 수업은 표정에 대한 공통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핀터레스트에 그냥 표정이라는 단어만 쳐도 그 자료가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한 건데, 그리고 영상의 내용은 그런 주제의 조건을 활용하여 본인이 느끼는 심상을 표현해내보는 것이 수업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같은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설마 그 자료를 그냥 그리라고 했다면 오히려 선생님은 저한테도 한 소리 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수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지를 뻗는 건 아이들의 몫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아이의 재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해서 교육을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술 교육은요, 이런 국영수 과목보다 굉장히 섬세하게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에요. 사람의 생각, 감정, 발달, 감각, 소통, 이런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내용을 다뤄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섬세한 학문이 좀 우리나라에서 국영수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미술 교육은 미술이라는 집합에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걸쳐 있는데, 이게 미술만 전공한 사람과 미술과 함께 교육을 전공하는 거랑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술 표현만 해본 사람들은 자기 그림 잘 그리는 것만 생각하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차근차근히 곱씹어서 전달해주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단순히 대학생 때 작품하다가 자유 거리면서 어디 좀 끄적거린 사람들이 입시에 대한 자기의 얕은 경험을 가지고 미술교육기를 비판하면서 막 창의적이어야 되고 막 그런 걸 울부짖는데, 저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 미술에 대해서 자유를 빙자하면서 이런 해체주의적인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결국에는 다 혼돈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유로우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제가 학부 시절 때 교육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 너무 참견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육 받아온 그 경험만, 그거 하나 가지고 교육을 논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 좋죠. 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 좋지만 우리 인류가 쌓아온 교육에 대한 근간이 있어요. 너무 깊게 할 필요도 없어요. 시대의 흐름과 그 속에 어떤 교육관들이 있었고 그 교육에 대해
뭐 성공 사례도 있고 패단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현실을 바라봐야죠. 자, 그럼 이 영상을 찍게 된 발단인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이는 이 주입식 교육,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딱 뭐예요? 입시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걸까요? 그럼 왜 주입식이 안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분명 이걸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득을 본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주입식이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물론 아이의 흥미나 관심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뭐 일방적으로 지식을 알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얘기하겠지만 톡 까놓고 얘기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주입식이 아닌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한글도 배우면 안 돼요. 젓가락질도 배우면 안 돼요. 기본적인 용어도 배우면 안 돼요. 주입식 교육은 정말 기본적인 상식을 습득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학문이나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고 나서 그 위에 변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변조를 창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입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주입식 교육에 대한 패단으로 나온 게 미국의 구성주의라고 해요. 아마 이거 그냥 미술만 전공하시고 교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구성주의가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구성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 아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교육, 이런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아이 스스로 해결하고 뭔가 헤쳐나가고 거기서 아이 나름의 답을 찾아 나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선생의 역할은 뭐예요? 최소한으로 줄이자, 이게 구성주의입니다. 창의력 강조하는 교육들이 모두 이 구성주의를 따라가요. 근데 딱 들어봤을 때 어때요? 이거 되게 좋잖아요. 이런 말 미술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담할 때 하는 내용이고, 이런 얘기 들으면 학부모님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구성주의 교육이 교육사에서 실패한 교육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은 냉전 시대에 이런 소련과 미국하고 한참 과학 경쟁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 와중에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서 인공위성을 발사 성공해 버리니까 그동안 아이를 위한다는 교육이랍시고 이런 구성주의에 대한 교육이 결국 사회에 대한 아무런 공헌과 성과도 내지 못하니까 이거 완전 실패한 교육 이론이라고 모두 책임을 교육계로 떠넘기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이 한번 물갈이가 됩니다. 이것이 교육사에서 유명한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선생의 개입으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알려줄 지식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자. 이거를 본질주의 교육이라고 해요. 학문 중심 교육이라도 하고요. 본질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 원리와 비평을 강조해요. 원리 중심 교육, 개념 교육,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환상적인 교사와 학생 간의 시너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본질주의에 조금 궤를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전 세계 미술교육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구성주의와 본질주의 간에 결국엔 엎치락뒤치락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균형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미술교육에 대해서 뭐라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 정도는 알고 뭐라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에 의한 교육의 평가를 자제해 주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미술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선생님이 알려줄 거랑 그리고 아이 스스로 해볼 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잘 맞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런 학원 분명히 있어요. 제가 다 인스타그램 찾아보고 피드 싹 보면 알아요. 이 학원이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구나. 저는 그런 학원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 그냥 미대 전공해서 간단하게 교습도 차리고 이런 철학적인 고민도 없이, 그리고 인스타나 예전 학창시절 배웠던 대로 간단하게 그냥 아이들한테 쉽고 편하게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미술학원 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예전에 받아왔던 교육 방식을
그대로 그것이 미술의 기본인 양 그걸 진리로 믿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교육학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지금까지 쌓아오신 경험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분해하고 재정립하셔서 재창조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미술교육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주입식은 나쁘고 창의성은 반드시 옳다. 교육을 이런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교육은 철저한 시소놀이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교육 개론에 대해서 꼭 한번 배워보세요. 아니면 훑어보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도 많지 않고 전공을 하고 열심히 그거를 현장에서 지금 검증하고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탕을 공부하시고 그것들 위에 아이에 맞는 학습의 종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전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수 이런 표면적인 성적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영수를 받아서 아이가 정말 올바르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라는 보장도 없어요.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다루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의 너무 잔소리 같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우리 선조들이 아이의 성장과 가정, 국가, 세계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고민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아이들 교육하시기 전에 이런 교육에 대한 근간을 알아보시고 부모님 혹은 선생님의 가치관에 맞는 교육학을 녹여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전인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했다라고 증명해 주세요. 그래야만 교육에 대한 다양성도 생기고 건강한 교육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상의 발단이 이런 댓글 하나에 의해서 좀 흥분해서 제 얘기가 진행되었지만 다들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말을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생 김정우였습니다.